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아베 정부 때부터 이어온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던 아베 전 총리와 같은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일본에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습니다. 아마키 나오토 전 레바논 주재 일본 대사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34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한 아마키 전 대사는 2년 전 처음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전리품으로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이런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인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 개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베어간 조선인의 귀와 코를 묻어놓은 귀무덤은 일본 전역에만 총 5곳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병사들과 무고한 민간인 등 조선인 12만 6천여 명의 귀와 코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키 전 대사는 조선인들을 위한 위령제를 여는 것과 함께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의 한국 방문을 추진합시다. 아키히토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과거사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한일 관계에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아키히토인가 하면 재임 30년 동안 과거 침략 전쟁을 반성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일본은 2번 다시 전쟁하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키히토는 재임 기간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그의 방안이 성사되면 한일 관계의 진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합니다. 만일 아키히토가 방한하여 사죄를 한다면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베 정권에서부터 유지해왔던 한국 관련 정책에 대한 동력과 정당성이 훼손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총생산은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한국에 추월당했고 한국의 수출 규제를 계속 유지할 처지도 못 됩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제시하는 국가 신용 등급에서 이미 한국은 일본보다 2단계나 높습니다. 또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국내 총생산, 즉 GDP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한국에 추월당하자 일본은 지금 무척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미를 일찍부터 감지한 일본 도쿄대 학생들은 침몰하는 일본의 공직에는 나가고 싶지 않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입니다. 패전국 일본의 부흥과 고도 성장을 이룬 데에는 도쿄대 졸업생들을 비롯해 우수한 인재들이 관료 사회에 진출한 것도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장기 불황의 터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관료에 대한 가열찬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펼쳐졌고 이것은 일본의 공무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조직이 내각인사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각인사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과거에는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던 중앙부처 관료들의 인사를 수상관저가 총괄하게 되면서 수상의 의향이 중요 관료의 인사에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권력과 정권의 비협조적인 인사는 일을 잘해도 좌천을 당하게 되었고 입맛에 맞는 관료가 승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됐습니다. 내각 인사국의 관료사회 인사권 장악이야말로 아베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정치에 예속화되자 국가공무원, 그 중에서도 간부 후보를 선발하는 종합직, 즉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종합직에 응시하는 도쿄대학 학생들이 해마다 줄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세습 정치인입니다. 그저 운 좋게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난 인물이 고생도 모르고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지역구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손쉽게 중의원이 되고 거물 정치가로 성장하는 것이죠. 청년들은 이들 세습 정치인들의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관료가 되는 일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어째서 국가공무원에 응시하지 않느냐고 묻는 인터뷰에서 한 도쿄대 학생이 앞으로 일본은 그저 추락하고 있는 나라일 뿐 이라는 답변을 해 일본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똑똑한 젊은이일수록 일본의 현재 위치와 조만간 다가올 미래를 재빨리 눈치챘던 게 아닐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국민들은 기시다 신임 총리가 아베와 스가로 이어지는 전임 총리들의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기보다는 다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만 나갔던 아베 전 총리의 정책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일본 국민들의 민심이 자민당에 실망한 반면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자민당이 만든 혐한 논리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자는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한국에 대한 혐한, 비방 댓글이 많았던 포털 사이트의 댓글 정책 변화에서도 감지됩니다.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은 한국 뉴스에 달린 비방, 중상 댓글에 댓글창 숨기기 기능을 적용해 댓글이 보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야후재팬이 도입한 댓글창 숨기기 기능은 인공지능이 판정하는 위반 댓글의 수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자동 적용됩니다. 일본 트위터 이용자들의 댓글을 보면 얼마 전 한국 어선 전복 사건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단 댓글에서 한국에 대한 중상, 모욕적인 댓글이 수도 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야후재팬의 같은 기사에서는 댓글창을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혐한 댓글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댓글창 숨기기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본의 유력 포털 사이트조차 한국에 대한 비방을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는 나가사키시가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를 위한 위령비 건립을 허가한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1946년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약 7만 4천 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중 수천 명에서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반도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조선인들을 공업지역인 나가사키에 강제 동원해 강제 노역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가사키에 위령비가 건립되지 못했던 이유는 일본이 비문 내용과 위령비 디자인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위령비 추진위원회와 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이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드디어 건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막판까지 비문의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비문의 내용 중에서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끝까지 반대한 것입니다. 결국 양측은 강제징용이란 표현 대신 본인의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비문의 내용을 절충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은 2015년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사토군이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한국 등이 제기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됐다라고 밝힌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은 결정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위령비 안내문은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기술돼 있는데 한국어와 일본어 비문에는 없지만 영어로 된 내용에는 강제로 노역했다 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간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형편없는 영어 실력이 빚어낸 실수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영어로 조선인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사실을 시인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2년 전 아베 정권은 한국에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하지 않으면 한국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은 건 일본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고 반면 한국이라는 중요한 거래처를 잃은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짓겠다고 나선 실정이니 말입니다. 더구나 2차 전지, 반도체, 한류 열풍까지 불어 현재 한국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을 멀리해봐야 손해보는 쪽은 일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단지 자민당과 아베 전 총리의 개파만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